이슈K 시간입니다. 최근 전북 경찰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과 함께 관련 논란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북경찰청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강압수사 논란과 부하 직원 갑질 의혹, 교제폭력 등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먼저 논란이 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예. 요즘 전북 경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강압수사 의혹 그리고 잇따른 비위행위로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이 딱 떨어집니다. 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뇌물수수 사건 수사 중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익산 간판 정비 사업 관련 수사 중 숨진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는 등 심각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말을 주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돈 없고 백 없으면 일이라도 똑바로 해 XX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감찰부서에 접수됐고, B경정은 접대 골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시순경은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충남 당진시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D순경은 남원시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의 음주 사고는 잊을 새도 없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논란이 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네. 먼저 전북 경찰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번졌고 네. 국가수사본부가 감찰을 진행 중이죠. 네.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발언은 피의자에게 대해서는 과도한 심지어가 압박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수사권 남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권과 절차를 무시한 강압수사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담당 경찰관 2명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해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실은 해당 팀장과 팀원 등 3명에 대해서 자체 감찰을 현재 벌이고 있고요. 전북경찰은 엄정하게 감찰과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찰 조직 내부 스스로가 자기 살을 도려낸다라는 각오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정화, 자기 통제의 모습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찰 개인의 비위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그리고 골프 접대 의혹, 이게 다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네네. 의혹만으로도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잊을만 하면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내부 감시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체 감찰이나 감사 시스템은 있지만 내부 감찰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져도 징계나 처벌이 가볍거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게 되면 경각심을 두지 못할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프 접대, 폭행 사건, 음주운전 이것도 잠깐 실수로 여겨지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 행위에 대한 도덕적 경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명하복 중심의 폐쇄적 조직 문화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권위 구조는 갑질이나 부하 직원 괴롭힘과 같은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게 되기 마련이고요.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또 구조적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결국 최근 전북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자정 능력의 회복과 강화입니다. 검찰개혁 잠깐 들여다보면 스스로 검찰이 그걸 초래했거든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고유한 권력이처럼 인식해서 국민을 향한 표적 수사 그리고 편향 수사를 일관해서 자기 정화는 실패하면서 결국 괴물로 됐습니다. 근데 권한이 커지고 조직이 이제 비대해져가는 경찰 역시도 자신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투철한 자기 자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감찰 기능을 외부 독립기구로 이관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조직 문화 역시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수평적 대화 중심의 문화 확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현장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경찰관들은 민원, 사건 사고, 또 야간 근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 정신건강 상담이나 휴식 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폭력이나 뭐 음주 사건 이런 것들이 혹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지 못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건 아닌가 좀 봐야 되니까 정신건강 관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 스스로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